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관광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주말을 이용해 서울 근교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방규격 공개 확대를 추진해 고객 맞춤형 규격 목록 서비스 구현과 정보 개방에 힘쓰고 있는데요. 3회째를 맞이하는 국방 규격 목록 업무 발전 세미나가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제3회 국방규격 목록 업무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국방규격 목록 업무 발전 세미나는 국방 분야의 정부와 일반 방산업체는 물론 민간 표준 연구기관 등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부 3.0 시대를 맞이해서 국방규격 목록 업무도 군 정부 방산업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가치 창출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 현재 규격과 목록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위사업 3.0 시대 국방규격 목록 분야 민군 협업체계 구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민군의 품질관리 분야 연구 성과와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기관과 업체와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규격 목록 분야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 상호 간의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군에서 규격 목록과 관련 개선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사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훨씬 지금의 각 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의 활동들이 더 성과물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소감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 목록 분야 현장 간담회 개최, 국방규격 최신화, 규격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구현과 정보 개방에 힘쓰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작은 중소기업에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온 이런 주제, 그런 발전 방향은 서로가 잘 수용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 이후에도 정기적인 규격 목록 업무 발전의 자리를 마련하고 고객 맞춤형 국방규격 목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해양무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 성과 상호 교류를 위한 행사인 해양무기학술대회. 올해도 해군 무기체계 관련 민군 전문가 70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진행됐는데요.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진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6연구본부. 이곳에서 2014 해양무기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 해군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해군 무기체계 관련 민군 전문가 7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문기정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행사 기간 동안 총 3편의 주제 논문과 함정기술, 전투체계, 수중탐지 등 6개 분야에서 총 101편의 최신 기술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해군 무기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우리 미래전에 대비한 해군력 발전의 방향, 그 부분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주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 ADD와 해군 그리고 대학 방위산업체 등이 미래 해군 무기 체계의 기술 발전에 대해 논하고 향후 우리나라 해양 방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 한화를 포함한 15개 방위산업체와 국방벤처업체에서 최근 개발 완료했거나 현재 개발 중인 첨단 방산 기술을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국방기술 민수 이전 성과인 앞전 단결정을 이용한 초음파 센서 기술과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 다중화 기술이 전시돼 이목을 끌었는데요. 처음으로 민간에 공개되는 장보고3 HCI 프로토타입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민군이 함께하는 해양무기체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0회 해양무기학술대회. 앞으로도 해양무기체계에 관한 더 많은 연구 성과들을 상호 교류하고
한국 해군 무기 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파뉴스 김지연입니다. 창조경제의 한 축인 방위산업, 그 중심에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이 제3회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국산화와 기술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방위사업청. 올해도 국방부와 관련 기관, 산하견이 참석하는 제3회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학술대회를 열었는데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미래전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위산업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무기 구입비 절감을, 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민군 융합을 통한 창조 경제의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걸 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소프트웨어,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키우다를 주제로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발표와 민간 분야 소프트웨어 역량의 국방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 발표를 통해 민간 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도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점점 증대됨에 따라서 여러 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 교류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프트웨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미래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증진시키고 국방 소프트웨어 기술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반 기술과 첨단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이번 학술대회가 민간 분야와 국방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14년 제8차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군수품 개발 단계의 품질 관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진행됐습니다. 품질 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지수윤 비즈테크 컨설팅 대표가 주재 발표자로 유한주 숭실대학교 교수, 김민규 한국표준협회 KS인증본부장, 박정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재부품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좋은 품질의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부터 품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개발 단계부터 생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품질 관리 효율화를 통해 좋은 품질의 군수품을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대한적십자사와 협조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3분기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아직 혈액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자발적인 헌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생명을 나누는 사랑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개청 이후 매년 분기별 헌혈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도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기증했습니다. 예,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청에서 이렇게 자주 이런 기회를 주셔서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소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짧게나마 헌혈 차량이 왔을 때 이렇게 헌혈에 동참을 함으로써 좀 제 스스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나의 작은 나눔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며 많은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국민 헌혈 문화 정착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매 분기마다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해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랑 나눔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군용 총포 화학류를 취급하는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군용 총포 화학류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대전 한화사업장에서 시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전 소방서 협조 아래 군용 총포 화약류 취급 시 발생 가능한 군용 화약 제조 공장 화재 발생과 총기류 운반 차량 전복 사고 발생의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상황 발생 시 초기 조치부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의 훈련을 실제 상황처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군용 총포 화약류 안전관리 시범 훈련을 통해서 취급업체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용 총포 화약류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전파하고 안전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 등 안전관리 추진 정책에 대해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시범훈련과 안전교육을 통해 군용 총포 화약류를 지급하는 업체들의 비상상황 대처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4년 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문과정 교육은 국내 방산업체에서 기술보호 전담 인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방산기술보호 전문교육 과정을 희망함에 따라 각 과목별 교환을 마련하고 전문 강사를 운용해 내실 있는 교육이 추진됐습니다. 이번 전문과정 교육은 방위사업청이 전반기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방산기술보호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방산업체에서 보다 심도 깊은 전문과정 교육 실시를 요구함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기술보호 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고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은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과 정책 방향, 외국의 기술보호 정책 소개 등 각 분야별 이론과 사례 위주로 마련돼 방산기술보호 유관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선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방위청 규정이라든지 수출 관련된 사항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받고 이제 실무에 적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방산기술통제관실은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과 전문과정, 맞춤형 업체 방문교육 등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고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파단신입니다. 인터넷 국방전자 조달 누리집에서 계약업체를 확인하면 실시간으로 지체상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자의 귀책으로 납기를 초과해 납품할 경우 부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새로 구축된 지체상금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면 행정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될 뿐만 아니라 적시에 의사결정이 가능함에 따라 계약 담당 공무원과 계약업체 모두에게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이어가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용걸 청장은 청직원 20여 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영락볼인원을 방문해 성금과 지원품을 전달하고 환경정리,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장과 직원들은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지역 내 소년소녀 가장 돕기, 독거노인 돌보기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사회 사랑 나눔 문화 정착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2014년 제2차 민원 친절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김재윤 전문위원을 초빙해 고충민원 처리 제도와 대응 기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청대 각 부서에서 민원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권익구제 제도와 다양한 고충민원 처리 제도, 고충민원 처리 기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향후 10년간 18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올 하반기에 본격 추진된다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전투기 120대를 국내에서 개발 양산하는 KF-X 사업은 전력화 단계까지 민관 합동으로 각각 8조 5천억 원과 9조 6천억 원의 개발비와 양산 비용이 투입됩니다. 단일 규모로는 대한민국 건국 후 사상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인데요.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소형 무장 헬기, 소형 민수 헬기 개발 사업,
무인항공기 도입 사업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 방산업계 시장이 매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방일보입니다. 2015년 방위력 개선비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1조 1,65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는 기사인데요. 먼저 우리 군은 방위력 개선 분야에 대한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정부 국외 획득 사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고 북한 전면전과 국지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조 6,11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 개편 필수 전력 확보 예산에 1조 7,404억 원,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방연구개발 분야에 2조 4,79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2015년 국방예산 정부안 방위력 개선비 분야에서 눈에 띄는 신규 사업에는 수도 기계화사단 개편, 차기 잠수함 구조함, 사단 정찰용 UAV 등 28개 사업이 있으며 총 1,131억 원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